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입니다. 저자는 최순용, 출판사는 수호 서재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고대 현자의 말이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나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알라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 없이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명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그냥 알고 있어라. 나의 삶의 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우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입니다. 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져서 현재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니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그것은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빠져 있는 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명상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 머무는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되면 과거나 미래라는 짐을 벗어놓게 돼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명상은 추상적이거나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모습이 항상 좋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분노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일부입니다. 명상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훈련하다 보면 저절로 관대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게 되며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개인이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만과 편견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굴곡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은 긴장과 두려움, 걱정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격한 감정을 가라앉게 해줍니다. 집중 명상은 명상의 시작이자 기초입니다. 집중력이나 집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집중하려는 대상이 흥미나 호기심을 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혀 관심을 둘 수 없는 대상에는 오래 집중할 수 없을 뿐더러 인위적이기 때문에 집중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바람직한 집중의 대상으로 자신의 몸, 그 중에서도 호흡을 권장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호흡을 집중해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호흡하기 시작해서 살아있는 내내 자는 동안이나 심지어 병을 심하게 앓는 중에도 호흡을 합니다. 숨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숨이 알아서 숨을 쉬도록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콧구멍 입구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마치 다른 사람의 호흡을 보듯이 알아차립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일상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명상 방법은 무엇일까요? 명상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과 통찰입니다. 집중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명상들은 한 가지 대상을 정해놓고 집중함으로써 안정감을 키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 일에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걸을 때 걷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말을 할 때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들을 때 듣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나의 감정, 불안감, 기쁨, 우울감, 들뜬 감정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일어나는 나의 생각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마음 챙김이라 합니다. 서양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마음 챙김 명상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순간순간 마음 챙김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 상태가 바로 통찰입니다. 통찰은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죠. 앞에서 명상의 두 기둥이 집중과 통찰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좋은 성질인 집중과 통찰은 서로 대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이죠. 우선 집중은 정해진 대상에 계속 나의 의식을 가져감으로써 쉽게 안정감을 얻게 해주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대상은 내가 전부 선택할 수도 없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정된 대상에 집중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통찰은 집중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항상 변하면서도 한시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마음 챙김이자 통찰에 이르는 길이죠.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는 것이 마음 챙김이기 때문에 통찰 명상은 일상생활과 완전히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집중과 통찰은 그 장단점이 서로 반대인데요. 그런 점에서 서로 대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이죠. 어떤 순간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면 그 순간에나마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듯 마음을 챙겨서 통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다음은 바디 스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자나 편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을 최대한 이완한 뒤 주의를 내 몸으로 가져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눈으로 보듯
먼저 피부 수준에서 내 몸을 아래쪽으로 천천히 스캔해 보는 것이죠.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부를 훑어봅니다. 오른쪽 다리와 발의 피부, 왼다리의 발의 피부를 훑어봅니다. 이번에는 다시 살과 근육의 수준에서 거꾸로 내 몸을 스캔해 봅니다. 이번에는 다시 뼈 수준에서 아래쪽으로 내 몸을 스캔해 봅니다. 이렇게 바디 스캔을 함에 있어서 빨리 진행해서 마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곳에 충분히 머물면서 알아차렸다고 생각할 때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한 곳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속도는 본인 스스로 저절로 알게 되고 그 속도에 맞춰서 스캔을 진행합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시간이 걸리도록 충분히 해야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디 스캔을 충분히 하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병원이나 식당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등 일상생활 가운데 시간이 날 때 반복해서 하면 좋습니다. 느낌은 내가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순간은 느낄 수 있을 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나 미래는 생각할 수 있을 뿐 느낄 수 없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느낌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흔히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행복에 더 가깝고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은 불행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느낌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기 때문에 순간을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현재를 살게 되지만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살게 되고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느끼는 삶이 생각하는 삶보다 행복에 더 가깝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느낌이라 부르는 그 안에는 감각과 감정, 기분, 분위기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결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감각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때 맨 처음 느끼는 느낌이고 감정은 그에 따라 이어지는 정신적인 느낌입니다. 좋은 느낌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싫은 느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하려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좋은 느낌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싫은 느낌도 일어나기 마련이죠.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느낌만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그것을 이해하고자 명상합니다. 이해하게 되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느낌을 이해하려면 느낌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아도 몸 여러 부위에서 어떤 감각이나 느낌들이 일어나죠. 가려움이나 따가움. 이런 것들이 좋든 싫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감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지속되었다가 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몸의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번에는 그 알아차림을 마음 쪽으로 가져가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기분 등의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느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생각만 떠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원치 않는 생각들이 떠오르면 얼른 없애려고만 합니다. 그런 태도는 생각이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원치 않는 생각 때문에 지쳐갑니다. 원치 않는 생각을 억눌러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 생각에 에너지를 줘서 생각이 더 커지는 경험을 다들 해봤을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코가 열려있는 한 맡기 싫어도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귀가 열려있는 한 듣기 싫어도 소리가 들려오는 건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가 살아있는 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냄새나 소리가 맡아지고 들려오듯 생각도 조건에 따라 생겨나서 나에게 떠오르는 것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냄새나 소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듯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생각과 다투려 하지 않습니다. 냄새나 소리와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듯 생각과 다투는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질없는 싸움입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생각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반응으로서의 생각은 다시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즉,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고 말과 행동은 결국 습관이 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마음 챙김 명상의 큰 주제입니다. 몸이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듯 생각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나 자신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냄새나 소리처럼 대상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냥 빠져있는 것과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습관과 운명을 이끄는 생각을 이해하고자 우리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명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다음은 분노와 탐욕심입니다. 결국 내가 짓는 원인에 비춰서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탐욕심이고 그 탐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분노심입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탐욕이 많은 사람이 분명히 분노가 많고 탐욕이 없는 사람은 분노가 없습니다. 명상에서 말하는 수용적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의견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원인을 만들어 가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인들이 말하는 진인사대 천명을 말하는 것이죠.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마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명상을 통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과 반응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일어나는 느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죠.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이고 싫은 느낌은 싫은 느낌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싫은 느낌을 좋은 느낌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좋고 싫은 느낌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나쁜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것일 뿐, 좋은 느낌에 집착하거나 싫은 느낌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느낌과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집착과 분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목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 평정심을 갖게 된 사람은 오히려 집착이 없이 좋은 느낌을 즐기고 분노 없이 싫은 느낌을 대함으로 훨씬 마음이 가볍고 평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만 진실로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가만히 마음 쪽으로 가져갑니다. 후회나 걱정과 불안 등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과 반응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진정한 명상은 명상 방석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부터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명상에서의 마음 자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명상 따로 생활 따로라는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는 격언입니다. 실제로 걷기 명상은 앉기 명상에서의 마음 자세를 일상생활에서까지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나의 경우에도 점심 식사 후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저녁 식사 후에는 집안에서 생활하면서도 또는 집 근처 공터에서 부담 없이 20분 내지 30분 정도 걷기 명상을 매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거창하게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념들을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휴식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나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키워지면 그 힘이 바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마음의 문 앞에 지키고 있었던 마음 챙김이라는 감시견이 초대받지 않은 화가 찾아왔을 때 크게 짖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을 통한 화 다스리기는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화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며 화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화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화의 마음이 가라앉는 걸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철학자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축제를 즐기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이름과 명성을 날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축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철학자입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화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화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들을 자세히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뒤엎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쌓아가면 생각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화의 생각은 힘을 잃어 나에게 영향을 덜 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을 말하겠습니다. 바로 화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화는 왜 일어날까요?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일어납니다. 바라는 바가 없는데 화날 일이 있을까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둘러봅시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화가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은 분명히 욕심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비로소 화가 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욕심은 나에게로 끌어오는 마음입니다. 화는 나로부터 밀어내려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화를 함께 갈애라고 부르는 것이죠. 화에 대한 명상을 할 때는 화의 마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마음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결국 화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욕심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욕심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말이 됐죠. 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입을 지그시 다뭅니다. 척추를 바로 세운 다음 심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충분히 이완될 때까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이완하고 또 이완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주의를 가만히 마음속으로 돌려 지켜봅니다. 마음 안에는 미세하지만 욕심의 마음 또는 화의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좀 더 편안해지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고 불편한 내 몸의 자세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 세기가 강하든 약하든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나 화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욕심이나 화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던 욕심이나 화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욕심이나 화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어떤 문제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파인만 알고리즘입니다. 첫째, 문제가 무엇인지를 빠짐없이 자세히 종이에 적습니다. 둘째, 종이에 적힌 문제를 정말 골똘히 생각합니다. 셋째, 떠오르는 답을 종이 위에 적습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유머이기도 하고 번뜩이는 통찰이기도 합니다. 파인만이 말하는 3단계 문제 풀이법 중에서 셋째 단계보다는 둘째 단계가 중요하고 둘째 단계보다는 첫째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즉, 문제가 무엇인지를 빠짐없이 자세하게 종이 위에 적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사실상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허둥지둥 문제를 해결하려 할 뿐 문제의 발단이 된 생각이나 느낌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문제의 해답을 구하려는 학생처럼 말이죠. 시험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문제 풀이에 한참 시간을 들이고서 엉뚱한 답을 적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을 대충 봅니다. 그러고는 그 생각이나 느낌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인 우울이나 불안, 후회, 근심 등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명상에서는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을 섣불리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마치 문제가 무엇인지 빠짐없이 자세하게 종이 위에 적어나가듯. 그러면 신기하게도 해결책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죠. 몸이 중심을 잃었을 때 중심을 잃었음을 아는 순간 내가 굳이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의 중심을 잡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균형 잡기인데 균형 잡힌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찾아오는 느낌이나 생각을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솔직하게 바라봄으로써
저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균형 잡힌 마음이 균형 잡힌 인생으로 이끕니다. 왜 바르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평소 바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명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바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마음 챙김 명상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바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산란해서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는 지금 여기의 일을 고요하게 제대로 알아차리는 명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면 마음 깊숙이 일종의 죄책감이 남고, 죄책감은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마음 안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다면 마음이 고요해질 수 없고 들뜨기 마련이죠. 그에 반해 죄책감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고요하게 집중된 마음으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명상적으로 보면 좀 더 나은 사람이란 스스로에 대해서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평정심을 가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또는 나중에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명상가에게 바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건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냄비일까요? 물일까요? 아닙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 의도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맨 먼저 의도가 앞섭니다. 그 의도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바른 말과 행동은 바른 의도의 표현이고,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은 바르지 못한 의도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 그 자체이다.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만에 가득 차서 감사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혹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태껏 살아오며 행복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감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마음에는 감사함 대신 욕심이나 화, 불만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 상태를 무엇이든 떠올려 봅시다. 거기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거꾸로 감사함이 있다면 좋지 않은 마음은 그곳에 없을 것입니다. 명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고자 하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이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일상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잠자리와 식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가족들이 모두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보고 듣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 등 감사할 일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저 우리가 외면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욕심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죠. 반대로 감사함은 항상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서 무엇이든 감사할 만한 것을 떠올려 봅시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부모와 조상, 쉴 수 있는 집과 언제든 원하면 먹을 수 있는 여건, 건강한 몸과 정신,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온갖 것들,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오며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봅시다. 감사할 대상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함은 거창함이나 사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 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도 두 명의 부모가, 그 어머니에게도 두 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한 세대 위에는 두 명의 부모가, 두 세대 위에는 네 명의 부모가, n 세대 위에는 2의 n 제곱만큼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400대를 올라가면 2의 400 제곱만큼의 부모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는 개념적으로는 우주 전체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선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생식이 가능한 나이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나에게까지 생명이 이어졌죠. 평균 수명이 20살도 채 되지 않던 시절에 맹수에 쫓기면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전쟁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모두 살아내어 지금의 나에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는 우주의 모래알만큼 많았던 선조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토록 소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온 세상이 성장하고, 한 사람이 피폐해지면 온 세상도 그만큼 피폐해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일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나의 마음이 편해지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편해질 것입니다. 나와 타인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의 명상은 결국 온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마음챙김 명상이 지적인 명상이라면 자의 명상은 감성적인 명상으로서 마음챙김 명상을 보완하고 마음의 폭과 너그러움을 키우는 명상입니다. 다음은 생각을 바라보는 법입니다. 생각을 바라본다는 건 생각을 억누르는 강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생각을 회피하는 무관심한 태도도 아닙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것은 그 중간의 길입니다. 생각에 자유와 여유를 주면서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는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우리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삶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서 사라지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전 과정을 이해함으로써만 생각의 진정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주의를 가만히 마음 안쪽으로 돌려서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려 봅니다.
여태까지 생각이 곧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각을 대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바라봅니다. 생각을 바라보면 어떤 경우에는 생각의 끝자락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생각이 일어났다 지속되었다가 사라지는 전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해석하거나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났다가 지속되었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명상에 대한 실전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중간중간에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